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최면으로 생각하는 남자 설기문입니다. 새로운 멘트를 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햇살이 비치는 게 그동안 장마철이 끝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늘 비가 오고 흐리고 먹구름만 한동안 보다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햇살이 밝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둘 수가 없다. 유럽 사람들이 뭐 해나면 다 바깥으로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 기분이 느껴지면서 햇살을 좀 즐겨야겠다. 이 햇살이 이렇게 반갑고 이렇게 따뜻하고 한여름인데도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 있는 우리 공원,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넓은 정원과 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새가 지저귀는 소리, 까치가 짖는다 지저귀는 소리 보세요. 주잠자리인지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이 풍경들, 우리나라에서 참 이렇게 쉽지 않은 푸른 넓은 잔디, 축구장도 아닌데 푸른 나무들, 배경으로 둘러싸고 있는 연풍처럼 푸른 산, 많은 비가 온 뒤에 구름이 그친 푸른 하늘에 태양이 비추는 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푸른 빛, 이래서 더 청명하고 더 밝고 더 곱고 더 선명한 그런 빛깔들이에요. 이런 이제 자연에 나오면 사실 우리가 힐링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을 보고 자연 나와서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다 보면 왜 힐링이 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원래가 인간이 자연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 속에 아니면 우리의 깊은 DNA 속에 자연에서 왔던 그 흔적들이 곳곳에 있지. 아무리 우리가 도시 생활하고 문명 생활을 하더라도 DNA 깊숙한 곳에 또는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원시시대 때 살았던 그 흔적들, 그 기억들, 그 경험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더불어 살고 식물과 더불어 살고 동물과 더불어 살고 땅에서 나는 곡식이나 채소나 이런 농작물을 처음에는 그대로 먹었겠죠. 나중에 가공을 했겠지만 오늘 같은 인공적인 조리법이 발달되기 전이었을 테니까 자연 상태로 우리는 거의 그렇게 접하고 먹고 더불어 살고 그랬던 그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풀냄새 하나만 맡아도, 저는 특히 더 그런데 풀냄새만 맡아도 너무 좋아요. 흙냄새 맡아도. 특히 그 비 올 때 흙에서 빗물이 튀기고 물이 고이고 할 때 흙냄새, 이 새소리, 다 우리 원시시대 때 늘 함께 살아왔던 거잖아요. 원시시대 할 것도 없어요. 저만 해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 이런 자연 속에서 살았거든요. 이제 오랫동안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잊혀져 가는 것이지만 다행히 저는 바로 이 산 속에 아파트에서 사는데 그냥 걸어 나오면 바로 이 공원이에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고 이런 곳에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데 오늘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DNA 속에, 우리 원초적인 기억 속에 있는 자연을 끄집어내는 거죠. 기억에 숨겨져 있는 것을 자연을 접하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보면서 또 풀을 만지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기억을 소환할 때 마치 아기가 엄마 품속에 안길 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 함께 할 때 같은 효과를 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햇살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힐링이 되고 생명이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그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컬러라는 게 푸른색, 녹색, 이게 우리 흔히 생명의 색깔이다, 생명의 컬러다,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린 색깔, 자연도 상징하지만 힐링도 상징하고 생명을 또 상징하고, 이 푸른색을 많이 본다는 게 좋다는 것 아닙니까? 다 푸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마음을 릴렉스하고 얼마나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힐링 효과를 주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실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 생활하지만 아파트라는 공간이 다 틀 속에 가두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살 때는 그런 걸 못 느끼지만 벗어나서 특히 자연에 나와봐서 우리가 사는 집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방 속에 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어떤 바운더리, 경계가 있잖아요. 벽이라는 경계. 그 안에 그것도 생흙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살았던 집들은 생흙으로 만든, 그게 벽지만 발란 거거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세멘트로, 뭐 선진국 가면 나무로 만든 집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세멘트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 벽 속에 외국처럼 흙집도 나무집도 없고 시멘트 벽 속에 가두어져 사는, 그게 시야가 너무나 한정돼 있어요. 물론 인테리어를 하고 예쁘게 꾸미는 그거는 좋은데 그래도 시야가 미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근데 자연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나 생각의 어떤 수준이 거의 어느 정도 그 공간만큼이나 한정돼 있어요. 사는 생각, 또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생각,
뭘 먹을까 뭐 이런 거, 집을 또 어떻게 꾸밀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해야 될 일, 또 어제 했던 일, 또 앞으로 할 일, 어떻게 살까 이런 거 맞으면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일반적으로. 그다음 가족 간에 뭐 대화를 하더라도 살아가는 얘기도 그것도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 이 뜻이. 근데 자연에 와버리면은 보이는 게 다 자연이니까 암만 해도 자연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게 되니까 벌써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확대가 돼 버리니까 넓어지는.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깐 현실에서 떠나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아까 세 번째하고 연결되는데, 세 번째는 공간이 확대되면서 우리 생각 자체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 번째는 공간이 자연 공간으로 와버리면서 시야가 넓어진다 그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파노라마라는 거 있잖아요. 파노라마. 지금 여러분들도 뭐 화면에 어느 정도 좌우로 시야가 쭉 퍼져 있고 넓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거든요. 쭉 펼쳐져 있고 파노라마 시야가 됩니다. 그걸 파노라마 시야라고 할 수 있고, 다르게 말하면 주변 시야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멍한 효과, 멍 때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멍 때리는 효과가 생기면 뭐냐면은 우리가 늘 신경 쓰고 걱정하고 또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경험하는 것이 중앙시야인데, 그쪽으로 생각과 마음이 모아져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고 불안할 때. 왜냐하면 그쪽 중심으로 계속 생각이 돌아가니까 생각의 폭도 좁고 감정의 폭도 좁고, 시야는 신체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면 심리적인 시야가 좁단 말이에요. 그런데 넓은 자연이 와버리면 자연적으로 시야가 넓어지면서, 자, 잉크방울을 물에 떨어뜨리면 희석되듯이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에 우울이면 우울, 불안이면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의 응어리 내지 밀도가 희석되면서 옅어지면서 퍼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멍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효과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게 단순하게 심리적 효과가 아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리적으로도 그와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체적으로 합해져서 네 가지 차원 제가 말씀드렸죠, 힐링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자연을 사랑하자, 이런 자연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관리하자, 이런 자연을 허락한 우리 하늘께, 우주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종교가 있다면 여러분 종교에서 믿으시는 절대자에게 감사하는 마음 참 좋죠. 저도 이 아침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기문이었습니다. 태양을 향해서